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낙후된 구도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강원도 곳곳에서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인적이 끊긴 폐광마을을 마을 호텔로 재단장한 정선군 고한읍이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영규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진두지휘한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미 많은 언론에도 소개가 됐지만은 국내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고 여기에 정선군과 강원랜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이른바 민관산 협치의 국내 최초의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일단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요즘 한참 유행하는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센터가 아니라 또 뉴딜 사업 때문에 생긴 센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센터에 대한 구상을 이미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각종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네, 정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만들어진 지가 이제 횟수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네.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지원센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 모임을 권장을 하고 그 모임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중학교 학생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 저희들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스스로 내고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 변화시키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 지역이 지금까지 했던 관행들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성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좀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진행된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정선 도시재생 사례가 우수 사례로 꼽히면서 대상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수많은 이제 도시재생 사례 중에서 이렇게 정선의 사례가 주목받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재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들이 있어요. 네. 부쩍 늘었습니다. 거기서 어쨌든 저희들이 대상에 해당되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이제 받게 된 건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행정과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주민, 정선군, 강원랜드 이런 협치의 약간 모범적인 사례다. 이거를 이제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단순히 저희들은 주민 참여가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제안을 저희 센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 제안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산 들여가지고 누구 외부에서 와서 무슨 건물 짓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또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의 외벽을 좀 바꿔 그러면 주민 직접 하세요 그거를. 직접 노력을 하시고 또 마을의 경관을 바꾼다 그러면 그 주민이 직접 나서가지고 화분도 옮겨 심고 이런 것들을 주민이 주도한다는 점, 이 점도 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불과 사업한 지 한 1년여 만에 견학을 가는 동네에서 견학을 받는 동네로 이런 바뀌었다는 점에서 이런 몇 가지 점을 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치와 주민 주도 참여에 대해서 좀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젝트 이름이 18번가의 기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이 일단 관망을 하거든요. 네. 저게 될까?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때 지원이 안 돼가지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예산이 끊기면은 사업이 그냥 스톱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어쨌든 오늘날에 이제 그런 그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뭐 기적이라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보고요. 네. 이 또 성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마침 이 마을을 지원하는 저희 센터, 행정, 또 지역의 전문가, 또 각종 지역에 재능이 있는 화가, 사진가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이 붙어줬거든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한 건 맞지만 또 여기에 또 마침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렇게 딱딱딱 적소한다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걸 이제 기적이라 또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수상한 이렇게 마을 호텔 꿈꾸는 18번가의 기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곳이 이제 정선군 고한읍, 고한 18리 행정구역상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마을 호텔이라는 거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머릿속에 호텔을 떠올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아주 근사한 건물을 보는데 네. 마을, 그러니까 누워 있는 호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이 현재 갖고 있는 뭐 중국집은 예를 들어서 호텔의 중식당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을의 꽃가게는 뭐 호텔에 있는 꽃가게가 되는 거고요. 뭐 마을에 심지어 있던 옛날에 다방 같은 경우는 호텔 커피숍이 되고요. 네. 마을 그 골목길은 호텔 로비가 되고요. 더 나가서 마을 주민들이 호텔리어가 되는 거예요. 직접 다. 그러니까 외부 방문객이 와서 저희가 이제 그 로타리 건물을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네. 그 리모델링한 로타리 건물이 이제 호텔 데스크가 되는 거죠. 손님도 받고 방 배정도 해주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방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주민들이 안내하게 되고 이른바 이제 그 낙후된 과거의 골목에 있는 모든 그 가게 집들이 함께 참여해서 마을을 호텔로 변신시키는 더 나가서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 고안의 뭐 만항제라든가 뭐 정암사라든가 아니면 정선의 뭐 아리랑 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또 안내하는 안내 데스크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평가를 좀 받아서 또 국토부에서 하는 소규모 도심 사업에 또 선정이 됐어요, 이곳이. 그래서 네. 올해 안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집 한 채 식당이었는데요.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해 안에 그 호텔 1번 게스트하우스로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역이 4개 읍면이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이고 좀 정선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선구는 이제 총 9개 읍면이 있습니다. 네. 9개 읍면이 있는데 이걸 지리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자면 정선읍을 중심으로 한 이제 농산촌 지역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하고 있는 고한읍, 사북읍, 남면, 신동읍 네. 이 4개는 옛날 광산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구가 또 급감한 아주 그런 심각한 또 공통점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계획 수립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네.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고안은 고안대로, 신동읍은 신동읍대로. 저희 이 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이미 이제 뉴딜 사업을 저희가 획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리적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3년간 약 한 100억 정도가 지역에 그 뉴딜 사업 이제 사북 지역에 투여되면 아무래도 그 주민들이 좀 체감하는 변화가 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선과 이제 18번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민의 참여라고 방금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지역민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고 또 뜻을 모으는 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모임을 권장을 하거든요. 네. 제가 절대 그 주민 모임에 대해서 협의체 뭐 또는 위원회 뭐 사업단 이런 말을 제가 쓰질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주민이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이 되면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누군가 해준 자료를 검토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네. 제가 자주 쓰는 이제 제가 쓰는 말이지만 개인이 바뀌려면 아침에 이부자리부터 해야 되고 동네가 바뀌려면 아침에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재생의 아주 기본적인 시작인데
그래서 마을 모임, 주민 모임을 위원회라는 명칭 안 쓰고 그냥 모임. 그러니까 어제 이사를 왔더라도 모임? 그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마을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딱 되면 이사 온 사람은 내가 저기 참여를 할 수가 있겠나? 체감하기에 좀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없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 경청하는 법 이런 걸 한 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럼 벽을 먼저 허무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쭉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체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행위가 6개월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골목을 조금씩 바꾸면서 꼭 화단도 갖고 가면 내가 참여해서 뭐가 바뀌었네.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토론을 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으로 이어져서 내 눈에 직접 가시성과를 보는 거죠. 요거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단순 참여가 아니라 주민 주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과정 중에 좀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주도에서 이제 리더 중심에서 이제 주민 주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주도라는 거는 뭐 정말 수십 년을 우리 사회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탈피해서 이제 리더를 양성을 했어요, 한때.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리더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일반 주민 주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기존 관행, 기존 시스템과의 어쨌든 갈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잘해왔는데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밑으로 또 내리려고 그러지? 마치 그럼 내 권한이 뭐 없어지는 것 같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초창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지금 한 3년이 되니까 일반 주민도 그렇고 마을의 리더분들도 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 저렇게 하는 것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구나. 지속적으로 단기에서 뭐 3년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동네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과 이제 극복 과정을 센터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마을 호텔 이제 관광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이제 호텔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관을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이 방문객들이 많아졌어요. 네. 심지어는 뭐 도시재생의 이제 선도적이라 유명한 뭐 대구의 수성구라든가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동북사구 이런 데서 센터에서 우리를 방문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항상 꿈꿨던 게 뭐냐면 고원 관광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이 찾는 곳으로 좀 방문하는 곳을 만들어 보자 해서 부단히 거의 한 20년을 뭐 교육도 하고 견학도 가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 감당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견학을 오는 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마을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견학 온 사람들한테 이거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딱 지금 번듯하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설명하기도 뭐한데 막 와서 많이 찾아주시니. 묻고 게다가 또 언론에 또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걱정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지치지 않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극으로서 해서 이게 발전하는 단계로 돼야지 무조건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또 뭐가 좀 떨어져야 돼, 뭐가 좀 떨어져야 돼. 자꾸 이러다 보면 또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방문객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쨌든 관광객분들도 많이 좀 그래서 신기하실 것 같아요. 강원랜드에 오는 관광객들과 좀 차별화된 네. 그런 관광객들도 지금 이제 많이들 이제 오셔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뭐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처음에 그 골목에 사람이 거의 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루에 사람 3명하고 강아지 10마리 지나갔다. 이 정도로 한적하고 낙후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낙후된 데는 일부러 안 다닙니다. 그래서 대로로 막 다녔는데 그 골목이 바뀌고 집집마다 집에 화분을 다 내놓고 동네가 바뀌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다니는 빈도수가 이제 훨씬 많아졌고 복적이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그쵸. 동네에 바뀌었구나. 예,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좀 처음에 이 도시 재생을 하면서 마을 호텔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생기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 성공하는 사람 또 성공하는 동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노력도 있고 아주 높은 이상도 있고 네. 뭐 불굴의 의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연이라는 게 항상 결부가 됩니다. 아, 네. 저희 센터에 이제 함께 해주는 외부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 영화 조감독 출신인데 이분이 마을 호텔 한번 만들면 어떨까? 갑자기. 예. 네. 그러니까 우연찮게 한번 이제 던진 얘기인데 그거를 그게 이제 실현이 어떻게 됐네요. 보면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뭐 일본 요코하마에 가면 그거 비슷한 게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서로 간에 쌓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풍성해지잖아요. 이 또한 기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친구는 냈지만은 또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누군가는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좀 키워보자.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동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냥 아이디어가 그냥 꺾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또 동참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더 키워내고 계획서를 만들고, 야, 그럼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다.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음. 그래서 이제 각종 공모 사업에 냈더니 그게 또 뭐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또 잘 받아들여져서 뭐 평가가 교육발전이 좋아서, 네. 뭐 상도 받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좀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변화가 됐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점선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일단 점을 찍고, 그러니까 성공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고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옆에도 점이 찍히고 그다음 점이 찍히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선이 되고 이 선들이 모여 가지고 면이 되는, 네. 그러면서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아주 교과서적인 방식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안 18번가뿐만 아니라 고안 전체가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를 활성화시켜서 정말 도시재생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서는 지금 고안이 이제 올해 뭐 잠깐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7월 28일부터 정원 박람회를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다 화분들 꽃을 가꾸세요. 아, 네. 고안이라는 동네가 야생화 마을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 꽃을 다 가꾸면서, 그러니까 골목이다 보니까 넓은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수직으로 화분을 놓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기간도 다른 박람회 그러면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겨울 되기 전까지. 그래서 올 여름에 혹시 고안을 한번 방문하시면 거기 아주 수많은 동네에 확 탈바꿈한 한 1km 되는 구간을 네. 주민들이 다 동참하셔가지고 아,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저런 하고 식으로 다 계시나요? 가꾸고 아, 네. 뭐 직접 나서서 하셔가지고 하여간 그 마을 정원을 스스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 또한 주민 참여 주도형이 아, 그럼요. 아닐까 예, 예. 싶습니다. 네, 현재 정선의 이제 상황을 좀 여건을 고려해 봤었을 때 앞으로의 이제 정선의 도시재생 사업 어떻게 발전시켜야 나가야 하고 좀 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3년이 이제 위탁 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 이제 더 진행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향후 3년이나 향후 저희들이 지금 계획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재생입니다. 네.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노약자 이들을 위한 도시재생이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의 과제고요. 네. 한 가지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부분을 굉장히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래서 마을 관리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이 끊기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사회적 경제 분야를 좀 집중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물리적 변화가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을 하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지장천이 하천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보통 친수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천을 좀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또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까지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정성군 도시재생의 향후 좀 바뀌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규 정선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